네, 북한의 위협이 이렇게 현실이 됐습니다. 최전방 지역의 긴장감이 더욱더 고조되고 있는데요. 북한의 DMZ 지뢰 도발 이후에 우리 측에서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고, 북한에서 이 대북 확성기 방송 시설을 향해서 사격을 가한 겁니다. 북한은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지 않으면 포격을 가할 것이다, 이렇게 위협한 바 있는데요. 이에 대응한 훈련을 또 하고 있는 것이 최근에 포착되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두 분 모시고 오늘 있었던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통일연구원의 오경섭 연구위원, 그리고 NK지식인연대 김은광 대표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오늘 상황을 일단 조금 정리를 해보면, 북한군이 오늘 오후 3시 52분에 서부전선에서 남쪽을 향해서 포탄 한 발을 쐈고, 또 우리가 오후 5시 4분쯤입니다. 포탄 20발을 통해서 대응 사격을 한 내용인데요. 우선 대표님, 네. 최근에 어떤 징후들이 좀 포착된 게 사실 있었습니다. 북한군에서 그렇죠. 어떤 훈련을 하는 그런 포착이 좀 된 내용이 있었는데, 이게 현실화됐습니다. 오늘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 군도 그렇고 아마 일반 국민들도 지금까지 목함 지뢰 사건 도발 이후에 북한이 자기들은 전혀 무관한 그런 사건이라고 그렇죠. 발표를 예. 하면서 이에 대한 보복을 하겠다고 계속 이제 중앙방송 텔레비전에서 그런 어떤 보복을 결의하고, 또 지금 현재 북한군 부대들이 서부전선을 포함한 이번 도발이 일어난 그 네. 주변을 비롯해서 상당히 우리 측에 대한 이런 공격 훈련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실전적 도발로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경계하고 우려를 했는데요. 마침 오늘 3시 52분에 이제 터졌다고 하니까 예. 바로 이 타임과 그때들이 진짜 이게 어떤 의도에서 지금 하고 있는지, 그 다음 수순의 도발들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좀 분석을 해봐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뢰 도발 이후에 사실 이 시점에서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할 가능성은 낮다, 이런 것들이 어떤 전문가들의 분석, 대부분의 분석이었는데, 이렇게 강경 모드로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북한이 북한을 향한 이 확성기 방송에 대해서, 대북 방송에 대해서 네. 굉장히 위협으로 느끼고 있다는 게 이제 확실히 드러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북한이 이 대북 심리전을 중단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남북한 간의 일정한 긴장을 고조시킴으로써 남한 내부에서는 남남 갈등을 아마 조성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북한 내부에서는 계속적으로 이 방송을 통해서 보복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걸 전혀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그걸 넘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이 어떤 로켓포 공격을 통해서 일정하게 긴장을 아주 끌어올리는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정하게 보복하는 식의 어떤 그런 모양새를 취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네. 북한 스스로도 이런 식의 로켓 공격으로 이 대남 심리전, 북한을 향한 이 대북 심리전을 중단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네. 그렇다면 북한이 노리고 있는 그 의도는 우리 이쪽에서 어떤 이 남남 갈등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 대북 심리전을 어떤 형태로든 중단시키려고 하는 이런 확실한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대북 심리전을 중단시키려는 의도다, 이렇게 보고 계신데, 사실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 지금 중이거든요, 네네. 현재. 근데 이게 한미연합훈련에 굉장히 좀 예민했던 것이 이제 지뢰 도발, 그리고 이번에 또 다른 로켓포 발사까지 이어진 거 아닌가 싶은데, 과거에도 이 훈련 기간에 이런 도발들이 왕왕 있어 왔는지.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김정은 정권 들어서 김정은의 일명 좀 호전적이다라고 알려진 성격도 이번 도발이 좀 한몫했나, 이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지금까지 북한이 김일성, 김정은 시기에는 우리 집중적인 군사훈련 기간에도 많은 도발을 해왔죠. 예. 과거에 따져보면. 근데 확성기에 대한 공격은, 직접적 공격은 아마 지금까지는 별 사례를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이번이 처음이라고 보고 제가 알기로는 계시는군요. 그렇고요. 근데 김정은 이 정권에 들어와서 이번 목함 지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직접적인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이런 군사적 도발은 요즘 이제 근래 들어서는 도발이 지금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도발을 정말로 이 소위 젊음과 패기와 그다음에 어떤
네, 담대력 이런 예. 것들 아주 그 내세우고 있는 김정은이 정말 그 포탄 눈먼 포탄 하나를 가지고 해결할 것인가?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오늘 그 포알이 날아왔기 때문에 안 날아왔으면 그냥 뭐 말로 이렇게 뭐 엄포를 놓고 뭐 우리가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보복을 다져 이런 그 선전 매체는 괜찮지만은 정말 포알이 하나 왔기 때문에 이 한 발이 포알을 가지고 한 발이 군사, 한 발이 정치학, 한 네. 발이 경제학이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들 우리가 좀 열어놓고 심도 있게 좀 분석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죠. 네. 지금 북한 속보가 하나 들어와서 이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야기 나누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아까 대남 심리전 말씀을 해주셨는데 북한에서 우리 전통문 중단에 대한 위협을 해왔다 이 내용이거든요. 역시 대북 심리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위협적이고 예민하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예,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그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그 북한 내부적으로 이제 김정은이 그 군을 확고하게 장악하는 이 과정이 이제 필요하고 군부 내에서도 김정은이 어떤 강력한 지도자라고 하는 이미지를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그 목함 지뢰 도발 이후에 우리가 대북 심리전 확성기 방송을 했고 북한도 이걸 어떤 형태로든 지금 중단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북한이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전통문 뭐 이런 걸 중단하겠다고 한 건 우리와 어떤 그 우리에게 이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는 것 지금 뭐 현 상황에서 보여줌으로써 좀 더 이 긴장을 좀 고조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대표님 그 속보를 조금 다시 정리를 좀 해드리면은 네네. 오늘 오후 5시경에 북한에서 군 통신선을 통해서 전통문을 보내온 내용이라고 합니다. 잠깐 좀 언급을 해드릴게요. 네네. 확성기를 철거하지 않으면 군사적인 행동을 개시하겠다 이런 내용이고 또 대북 심리전 방송은 전면전 중대 도전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주 그 수순을 잘 밟고 있네요. 북한이 아주 예. 째어진 각본을 가지고 그렇습니까? 아주 꼼수를 가지고 가는데 게 예. 한 발이 중요한 거죠. 이 한 발을 먼저 던져가지고 네. 자기들이 어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입장을 분명히 표현해요. 지금 군사적 해결 방법이다. 예. 그러면서 또 이번엔 전통문을 보냈고요. 다만 이제 북한이 그 이 한 발을 자기들이 쐈다는 건 말도 안 하고 그냥 지금 뭐 그거에 대해서는 이런 방법 없죠. 그러네요. 예. 그런데 만약 이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 측의 그 나오는 어떤 태도와 그 대응 자세를 보면서 북한이 여러 가지 아마 그 꼼수 중에서 계략을 좀 쓰고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그 포탄을 로켓포를 북한이 우리가 쏜 것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포탄이 이것도 자작극이다. 뒤에서 쏜 거다. 이래 놓으면 또 안 되겠죠. 그리고 자기들이 피해 지역에 대해서 소위 과대한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거 보복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꼼수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오히려 전통문에서 사실 우리가 좀 약간 미세한 거다. 훈련 기간에 좀 잘못한 실수했다. 이해하라. 하지만 너희들이 대북 라디오 방송을 중단해라. 이렇게 했으면 몰라도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어떤 그 현상에 따라서 따라가는 모양새가 아니라 남쪽이 어떻게 나오든지 자기들이 지금 현재 짜놓은 각본대로 한번 저 강하게 밀어붙이려는 김정은의 어떤 명령에 따라서 다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런 우려가 이제 좀 듭니다. 그러니까 중단 안 하면 다시 쏜다 이 얘기인데 그렇죠. 아까 5시경에 전통문을 보내서 이 내용을 보내왔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러니까 20일 17시입니다. 오후 5시가 되겠죠. 17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심리전 방송을 중단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탈북하신 분들이나 어떤 군사분계선 근처에서 좀 근무를 하셨던 분들 네네. 넘어오신 분들의 증언에 따르면은 북한의 가장 아픈 곳이다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그렇죠. 이게 뭐 가장 아픈데 우리가 혹시 아킬레스건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만 겠다가 쪼이면 바로 꼼짝달싹을 못하는 그게 바로 북한 주민들의
어떤 맹목적인 충성심, 그 어떤 충성심이라는 그 사상을 갖다가 현해시키는 건데요. 근데요, 이게 예전하고 또 다른 거는 지금 우리 DMZ 군사분계선에 쭉 전개되어 있는 북한 군인들이요. 군인들이 지금 가장 많은 군인들이 아마 25세 전후의 군인들인데 25세 군인들이라고 하면 북한이 200만이 아사됐을 그 가장 처절한 그 시기에 이 군인들이 몇 살이었냐면 95년도부터 하신다면 5살 금방 출생했습니다. 이 군인들은요. 그 성장하는 과정에 어떤 당과 국가의 배려라고 하는 것은 배급 한 톨이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네들을 가지고 우리가 북한 주민들이 스스로 우리는 뭐 김일성이나 김정은이 우리가 뭐 어떤 사랑과 배려 그런 걸 하나도 못 받아보다. 우리는 순수 장마당에서 우리 힘을 가지고 먹고 살았다. 그 장마당 세대를 하지 않습니까? 네. 이 장마당 세대는 그 전 세대보다는 그래도 배급도 받고 뭐 정상 공급받던 세대하고는 전혀 다른 세대입니다. 이 세대들은 사실 이 한국 텔레비도 많이 보고 나왔고 들을 만한 거 다 듣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이 세대들이 지금 군사분계선에 쫙 지금 전개되어 있는데 이 군인들에 대한 사상 우리가 심리적 방송을 조금만 더 한다고 하면 굉장히 큰 이런 그 탈출 내지는 뭐 기준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렇게만 되면 북한 생각지도 못한 그런 어떤 그 커다란 그 난제에 직면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북 라디오 방송이 북한으로서 너무 아픈 것이다. 아킬레스건이다. 예. 이게 아까 전에 이제 대표님께서 대북 확성기 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포격을 한 적은 대표님 알기로는 예. 이번이 처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48시간 이내에 심리전 방송을 중단 안 하면 또 쏘겠다 이런 강경 모드거든요. 근데 과거에도 이런 심리전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예민하게 좀 분위기가 행해졌던 그런 적이 있었는지 그 부분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그 2000년 이전에 예. 남북한 사이에 상호 심리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서로 예. 휴전선 일대에서 뭐 북한은 우리를 향해 대남 방송을 했고 우리는 북한을 향해서 대북 방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04년에 남북 군사 실무회담에서 이 양측이 이 휴전선 일대에 이 확성기 방송을 심리전을 중단하기로 이렇게 합의를 했고, 그리고 NLL 상에서도 서로 그 북한이 도발하지 않도록 이런 합의가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이 이 NLL 상에 서로 이 남북한 사이에 어떤 군사적 충돌을 중단하는 문제와 이 휴전선 일대의 심리전 확성기 방송 이런 것에 네. 대해서 강력한 중단을 북한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북한 스스로가 이 NLL 상에서 도발 천안함 폭침이라든가 뭐 서해교전 이런 걸 일으킴으로써 그 남북한 간의 그 합의를 깼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측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전선 일대에 이제 확성기 방송을 하지 않았는데 이 DMZ 상에서 지뢰 도발을 계기로 저희가 이제 확성기 방송을 시작을 했고, 북한 측 입장에서는 이 확성기 방송이 대북 심리전이 상당히 북한 병사들의 어떤 사상적 약화 또는 어떤 그 사상적으로 상당히 흔들리게 만드는 그런 직접적 효과가 있는 것 같고, 네. 거기에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상당히 이 강경하게 이 대북 확성기 방송에 대해서 그 중단을 시한을 내걸고 요구할 정도로 상당히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사실 우리 합참의장이 직접 최전방 부대를 방문해서 점검을 직접 하기도 하고, 또 우리도 대북 확성기 시설을 타격하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응징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런 무력 시위를 할 것이라는 것 사실 예상하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허를 찔린 거 아닌가 이런 판단이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는 허를 찔렸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좀 뭔가 북한의 어떤 그 호전성과 또 김정은의 그런 판단 미스, 아주 그 제 마음대로 그 함부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그 판단 착오가 엄청 클 것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간과하기는 했죠. 그런 것도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 뭐 목함지대가 터지고 나서 북한이 전혀 그 자기들이 관계 없다라고 이제 발본 빼면서 사과 한마디 없고 연이어서 이제 이러저러한 뭐
어떤 응징 도발 이런 걸 하면서 뭐 많은 아마 이 전문가들의 경우에는 북한이 곧 추가적인 도발을 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많은 그 예언을 내놓았죠. 저도 네. 이제 바로 이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를 꼭 집어서 했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북한이 이걸 안 할 수 없는 게 이제 그 우리 박사님 잘 말씀하셨지만은 북한이 이 대북 라디오 방송을 그냥 남쪽이 계속 그걸 틀어두게 놔둔다라고 하면 자기들은 어떤 북한 군인들의 어떤 전투력에서 가장 우리 남한보다 좀 자기들 월등하다고 생각하는 게 전투 기술 기자가 절대 아니거든요. 네. 완전히 노후된 구닥다리를 가지고 지금 맞서 있는데 이 정신력을 가지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충성심, 무턱대고 그냥 불에 뛰어드는. 그런데 대남 라디오 방송을 듣고 우리 남북한 군사분계선 전 연선에 있는 북한의 장마당 세대 군인들은 절대로 이 예전같이 그렇게 무조건 분화비처럼 뛰어드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큰 전략적 공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그래서 이걸 아마 어떤 경우도 김정은이 명령을 내렸을 게요. 네. 너 인민군 각 그리고 정찰 총국 너희들 다 해서 예. 저 학생기를 무조건 내려라. 김정은의 지시입니다. 김정은의 지시. 예. 지시를 했으면 어떤 형식이든지 포를 붓든지 뭐 그 기습부대를 보내든지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판단 착오가 이게 있는 거예요. 제 마음대로 함부로 하고 그 주변에 어떤 그래도 아주 이 편안하게 의견을 드리는 사람이 김정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군사적 공격이 우리로서도 아주 좀 안 좋은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을 지금 못하는 게 북한의 어떤 의사결정의 난점이 아닙니까?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네. 저는 어딘가 이것이 점점 예. 우리가 바라지 않은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네. 이런 부분들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저희가 이제 오늘 서부전선 포격 도발과 관련해서 이제 대담을 나누고 있는데요. 대담 중에 지금 브리핑이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긴급 안전보장회의를 주재했는데요. 현재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논의 내용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오늘 북한의 포탄 도발과 관련해 오후 5시경 김관진 안보실장으로부터 상황 보고를 받고 5시 10분에 긴급 NSC 상임위원회를 소집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이후 대통령께서는 오후 6시부터 40여 분간 NSC 상임위원회를 직접 주재하셨습니다. 이 회의에서 대통령은 최윤희 합참의장과 한민구 국방장관 그리고 안보실장으로부터 차례로 사건 개요와 우리 군의 대응에 대한 보고를 받고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고 우리 군은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는 동시에 주민의 안전과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네, 이제 오늘 도발이 있고 나서 바로 대통령의 경우에도 이 내용을 보고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6시입니다. 오후 6시부터 이제 지하벙커에서 지하벙커라고 불리는 곳이죠. 위기관리 상황실에서 이제 열렸는데 한 40여 분 동안 열렸던 것 같습니다. 단호한 대응, 이 부분을 좀 주문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대통령이 NSC 회의를 직접 주재한 건 상당히 적절한 일이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북한에게 주는 메시지도 우리 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를 상당히 엄중한 문제로 보고 있고 여기에 대한 어떤 철저한 군사적 대비를 하겠다라고 하는 걸 예측할 수 있게 해줬기 때문에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보고 또 우리 국민들에게도 이 대통령이 직접 그 회의를 주재함으로써 상당히 안정감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군에게도 북한이 추후에 추가적 도발을 전통문을 통해서 48시간 이내에 철거하지 않으면 다시 도발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하라고 했기 때문에 군에서도 동요 없이 정해진 매뉴얼대로 아마 대응을 해나갈 것으로 봅니다. 다만 북한이 지금 목표는 이 휴전선에서 대북 방송을 중단시키는 게 목표인데 제가 생각에는 우리 정부에서 북한의 그런 군사적 어떤 도발에 대해서는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처하지만 그러면서도 이 목함 지뢰 문제뿐만이 아니고 천안함 폭침 문제 이런 일련의 북한의 어떤 최근 군사적 도발의 문제에 대해서 남북한이 좀 긴급하게 대화를 할 수 있는 이런 창구를 좀 만들어 보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남북한 간
어떤 이 협의를 통해서 이런 문제가 좀 더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가지 않도록 그런 어떤 대화를 위한 노력은 네.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단 뭐 오늘 어떤 도발에 있어서 우리 주민들이나 군 피해가 없어서 참 그나마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번 논의에서도 대비 태세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좀 중점적으로 논의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네, 이 대비 태세에 있어서 북한이 지금 이제 취하고 있는 이 모든 어떤 그 군사적 어떤 작전에 대해서 전략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가능한 모든 걸 다 열어놓고 우리가 그 넘겨짚고 예상하고 거의 대응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북한이 어떤 전략 전술 그 군사 전략 가운데서 성동서격이라고 동쪽에 소리를 내고 서쪽을 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이 열점지대에서 DMZ에서 어떤 도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반대쪽에 우리 그 국군의 어떤 무력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한미 무력이 굉장히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집중도가 높은 지역에서 해봐야 자기들이 결국은 굉장히 얻어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저 위쪽으로 올라간다면 서해 5도 지역에 가보면 연평도나 백령도는 완전히 자기들이 손쉽게 점령할 수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왜 이걸 점령했느냐? 대북 확성기 때문에 우리는 점령했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어떤 예. 근거가 전혀 뭐 갑자기 어떻게 한 거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을 따가지고 지금 48시간 내에 하겠다라고 하는 그 있을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히 해야 됩니다. 북한은 포화를 한 발 쏴가지고 많은 것을 읽었거든요. 우리 군의 대응, 우리 대통령의 원칙적인 어떤 그 대응 이런 거 보고 물론 그와 같은 도발을 이제 포기했을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는 그래도 많은 가능성을 열어놓고 여기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된다고 막 그런 부분들이 네. 논의되지 않았을까 예, 싶습니다. 북한에서 이제 추가로 48시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48시간 내에 중단하라 아니면은 또 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우리의 전략 어떻게 좀 다시 짜야겠습니까? 혹시나 북한이 원하는 대로 대북 심리전을 중단하게 되면 역시 북한에 또 한 번 더 휘말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예, 대북 심리전을 우리가 중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48시간 내에 중단하라고 했다고 해서 네. 우리가 뭐 48시간 내에 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는 건 우리 스스로 북한의 어떤 전략에 어떤 대남 전략에 말려 들어가는 그런 일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실익은 뭐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보복을 위협했다 하더라도 우리 정부, 우리 군은 그리고 우리 정부는 이 북한의 도발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점을 예상하고 철저하게 그 도발에 대한 향후 대응 방안을 확실하게 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예, 그렇게 하면서도 또 북한과 이 북한 군 쪽이든 뭐 북한 정권이든 어느 쪽이든 대화를 모색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어떤 형태로든 열어놓을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심리전을 그러니까 중단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세요, 위원님께서는. 네, 그렇죠. 대표님 보시기에 어떠세요? 예, 저도 마찬가지죠. 오히려 심리전을 예. 심리를 지금 뭐 5개소인가 이제 뭐 아주 전반적으로 전개한 네. 건 아닙니다. 그 개수를 뭐 한두 개 더 늘리더라도 우리는 그 적의 어떤 도발이 있으면 그에 따르는 대가, 아픔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부터 학습 효과를 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오히려 북한의 어떤 위협과 그런 포탄 한 발 던져가지고 학생기 심전 방송도 그만두고 우리 내부에서 봐라. 우리가 그 방송을 시작했더니 결국은 자극했더니 우리가 포탄을 맞지 않냐 이런 어떤 내부적인 어떤 그 서로 찬반이 그런 어떤 비판과 공격 속에 막 이렇게 빠져든다라고 하면 그것이 북한이 한 발 가지고 해결하는 걸로 되거든요. 아주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절대 안 되고 우리 오히려 그 한 발 때문에 그런 공격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자체 때문에 북한이 많이 아파하도록 좀 적극적인 하면서 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 유엔 안보리에도 이런 사실을 통보하고 또 이게 군사정정연회를 통해서 상대한테 회담도 요구하면서 우리가 가능한 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큰 도발이 확전되지 않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평화적 방법은 다 취하면서 고도의 그런 태세와 대응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이제 대표님 말씀은 대북 전략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더 강경하게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강경하게 군사적으로는 강경하게 나오면서 예. 저기한테 기회를 줘야죠. 회담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는 소리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이렇게 해서 북한의 서부전선 포격 도발에 대한 이야기 두 분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통일연구원의 오경섭 연구위원, NK지식인연대의 김은광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